다음은 유통 및 화학, 쇼핑업계 선두주자이자 50여 개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입니다. 롯데지주 인재확보위원회 한상희 책임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지주 인재확보위원회 한상희 책임입니다. 저는 채용 홍보 전반하고 스펙테클 전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채용 담당자로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먼저 취업을 한 취업 선배로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더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롯데마트 영업관리 직무로 입사를 했고요. 현재 지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그래도 롯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의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67년에 창립을 해서 반세기 정도의 내공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국내 재계 순위 5위이고요.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계열사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13만 명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역시 저희는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31개국, 32개 회사, 180개 법인이 진출해서 땀을 흘려주시고 계시고요. 해외 근로자 역시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실제로 19년 상반기에 CNN 아시아를 통해서 홍보가 된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본 게 시사회 때였는데요. 그때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해외 주재원을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저한테는 좀 감명이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600여 명의 국내 인원들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600여 명 안에 이제 한 명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외국어도 좀 배우고 있고 직무 전문가로서의 길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롯데그룹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니 해도 사람을 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직을 했거나 경력 단절을 겪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춘지에서 관련 기업과 함께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 미국 기업의 한 26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일하고 싶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어떤 단어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나라는 것을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ople, family, time, team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주는 것들은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그룹은 기업문화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출범을 시키고 세부 조직과 함께 기업 문화를 개선을 시키고자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의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 실제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들 채용 설명회 같이 가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복지 제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하나의 컨셉에 국한돼서 좀 그 효과성이 국한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라이프타임 복지제도라고 해서 임직원들의 연령대에 맞는 니즈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20대 중후반에 입사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30대에 결혼을 하고 40대는 이제 육아 양육에 힘을 쓰시고 60대에는 이제 정년을 맞는 그런 것이 라이프타임의 보통일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입사를 하셨으면 이제 조금 즐기고 싶고 또 자기 개발에 몰두하셔야 되기 때문에 휴가
휴가비, 동호회 지원비, W카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육아 지원을 위해서 육아휴직,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대학생까지의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40, 50대 때는 이제 건강에 신경 쓰시고 나중에 은퇴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때에 맞춰서 건강보험 등을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근속 포상, 개인연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빨간색 텍스트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롯데가족이시라면 W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W카드는 뭐냐면 롯데 계열사에 있는 상품의 할인 혜택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카드인데요. 면세점은 물론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최대 20%까지, 그리고 호텔 역시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정상가 대비 최대 60%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할인 혜택은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그 가격과 역시 괜찮은 가격인데 임직원가로 하면 훨씬 더 싸게 제가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가족이 되신다면 신입사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들부터인데요. 19년 상반기부터 입사하시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최근 그 서베이를 해봤더니 18년에 3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수치는 재학생의 12.9% 정도의 수치입니다. 꽤 높은 수치죠. 만약에 이 분들이 저희 롯데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이시라면 저희가 최종 상한 시점까지 이자를 모두 대어드립니다. 물론 작은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서 자기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가족이라면 이제 아이가 필요할 때 바로 아이 곁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이 가장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겠지만 보통 보시면 남성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경우 입사를 한 뒤에 퇴사의 고민을 2번 정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했을 때, 또 첫 번째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그 2포인트인데요. 먼저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셨더라도 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어떻게 복직을 할까?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만약 입학을 하게 되면 어쩜 그렇게 준비물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지, 또 유치원 때는 오전 9 to 6로 해서 유치원에서 전일제로 보통 보육을 해주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오면 거의 1시, 2시면 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여성 자동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시고 출산 휴가를 쓰신 다음에 별도로 휴직 신청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쉬시면 되고요. 그 결과 저희는 여성 직원의 100%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주는 1년, 우리가 회사에서 또 추가 1년을 드리고요. 최대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저 역시 1년 반 넘게 쓰고 복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한다? 그러면 자녀 입학 돌봄 휴직 쓰시면 되고요. 수능을 치르는 아이가 걱정된다,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수능 휴직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제 아이를 돌보시잖아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의무화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남성 10명 중에 1명은 롯데 직원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3,900여 명의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쓰셨고요. 이거는 17년 대상자의 8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86%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은 절대 허투루 그냥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4%는 뭡니까? 14%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실 경우에는 같이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보류하고 있으신 남성 직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의 그 다음 고민은 뭘까요? 어린이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출근할 때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가족, 친지 혹은 육아 돌보미 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전국의 19개 여소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홍보 사진이 아니고 실제 저희 어린이집의 사진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제 아이 역시 5살인데 5살 아이 역시 지금 어린이집을 직장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잠실에서 마트, 컬처웍스, 주류 등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라고 한다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요. 또한 한 2-3시 정도 되면 저희 부모한테 알림장이 옵니다. 지금 오늘 아이는 무엇을 먹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이슈사항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온 알림장을 캡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오고요.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알림장입니다. 요걸 계속 저는 받으니까 업무에 몰입은 당연히 되고요. 정말 걱정을 좀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뒀으면 빨리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은 연애도 하셔야 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그룹은 전사적으로 PC 오프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 이미지는 제 PC를 실제 캡처를 해온 이미지인데요. 저의 퇴근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20분, 10분, 5분 전에 알람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년간의 사회 경험을 해본 결과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정말 자부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고요. 정말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PC가 꺼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서베이를 해봤더니 다른 직원분들 역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역시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퇴근을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모바일 메신저로 직장 상사가 토론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기 시작하거나 하면 실제 퇴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PC 오프제뿐만 아니라 모바일 오프제를 같이 병행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오프제 캠페인을 하는데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없어졌을까요? 네. 불행히도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서베이를 해봤더니 76%의 직원분들이 그래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것이 저희 롯데그룹이 나아가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환경 개선하는 스마트 오피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개인 일정과 출퇴근 일정을 맞추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진이 제가 다니고 있는 오피스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18층에 있는 오피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롯데 가족들끼리 재밌게 즐기고자 연일회 롯데 패밀리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바람이 이제 선선하게 부는 때가 되면 고척 스카이돔을 저희가 통째로 빌려서 경품 한 5억 원 상당의 경품을 직원들에게 그 현장에서 나눠드리고요. 또한 TV에서 볼 법한 연예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계열사의 대표 야구팀이 있습니다. 야구팀끼리 결승전을 이곳에서 치르고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봄에는 어떤 걸 하냐면 수직 마라톤 대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행사인데요. 토요일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요일은 우리 계열사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층 중에서 저도 올해 이렇게 여기 마라톤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몇 층까지 올라갔을까요? 네. 저 2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22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내년 봄에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월드타워 123층 계단을 오르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롯데 가족들이 어떠한 문화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사회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저희 롯데그룹이 요새 최근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의 공감을 얻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롯데 가족들만이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 모든 엄마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낙후된 놀이터들을 개선을 하고요. 지역 아동센터들을 리뉴얼을 해드리고, 또한 전방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 자녀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꿈꾸는 공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18년에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유통망들이 있죠. 그 유통망들을 우수 중소협력사 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에게 레슨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등의 드림캐쳐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열사에서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이 있겠죠. 재능들을 지역사회에 이제 기부하는, 함께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롯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관심이 생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롯데월드타워를 이제 올라가실 분들을 위해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전형은 4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전형, 장애인 전형, 인턴십 전형, 스펙테클 전형, 이 4가지고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33개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 말씀드립니다. 서류 접수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LTEP 조직직무 적합진단은 10월 26일 날 치러집니다. 면접 전형 11월에 하시고요.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20년 1월에 입사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별로 좀 말씀드리게요. 이번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최대 2개 회사 직무에 대해 복수 지원 가능하세요.
관심이 있으셨지만 별로 이때까지 잘 못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복수 지원을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다가 체크하시고 지원 1, 지원 2를 적으시고 그 2개 지원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언제 사용이 될까요? 이거는 2개의 지원 사항 중에서 둘 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한 회사, 한 직무만 합격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복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연히 지원이 2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역시 2개이겠죠.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공통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류 전형 때 AI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절률, 필요인재 보합도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표절률은 각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기소개서 관련한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고요.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일정 범위 이상 표절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서류 전형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점이 많이 높아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들 중에서 그 서류 전형 합격자의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왔는데 실제 1점대에서 4점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셔도 됩니다. 또한 예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똑같이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AI는 개인 코드를 또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자기 표절은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맞지만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공공연하게 누군가가 본다. 그런 데이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표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LTEP 조직직무 적합진단을 보게 되시고요. 총 5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직무적합진단, 5교시는 인성검사라고 할 수 있는 조직적합진단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만 일단 고사장이 이루어지고요. 직무적합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따라서 공통, 비공통이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리플렛을 보시면 그 채용 직무 옆에 LTEP에 대한 사항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LTEP 관련해서도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류 접수할 때 제가 LTEP 지역을 부산으로 했는데 서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쾌적한 진단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각 교실별로, 각 고사장별로 인원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수정을 요청하시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려운 걸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LTEP 성적 결과는 알려주나요? 네,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LTEP 불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과를 안내드리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미흡했는지 어떤 영역은 좀 강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 레포트를 드리니까요. 나중에 취업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EP에서 합격하셨다. 그 다음에는 면접 전형이겠죠. 다른 기업과 다르게 저희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원스톱 면접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분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으시냐면 숙박 문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컨디션 문제가 항상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하루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사별로 면접 유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 면접, PT 면접, 그룹 디스커션 면접, 인성 면접, 외국어 면접 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량 면접은 저희 롯데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면접 형태이고 가장 비중이 높은 면접입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의 패턴이 현재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들통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외국어 면접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모집 요강 보시면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외국어 면접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회화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실력이 아니시라면 가점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유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접 유형은 이 모집 요강의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전형에도 합격했다라고 하면 뉴커머스 데이, 입문교육, OJT 등을 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시게 될 텐데요. 뉴커머스 데이는 저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환영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을 위한 환영 행사가 아니고 가족분들을 위한, 이때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리기 위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뉴커머스 데이 환영 행사를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자, 19년 상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 입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경쟁률, 전체 평균 경쟁률입니다. 60.3대 1이었고요. 100대 1 이상이 8개 회사, 그 다음엔 90대 1 이상이 3개 회사 등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원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채용 전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18일 수요일 날 잡카페라고 해서 잠실 롯데타워 거기 31층에서 잡카페 대규모의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에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스펙테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오직 사람만 봅니다. 각 회사에서 출제한 사전 과제들에 대한 제출물의 퀄리티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기획의 아트 디렉터 직무는 빼빼로데이를 어떻게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롯데백화점 MD, 이거는 우리 롯데백화점 PB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이어라면 어떤 운영 전략을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전 과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에 정말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 유리하고요. 또한 직무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된 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호하겠습니다. 네. 자, 스펙테클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고요. 사전 과제 오픈은 10월 14일 날 합니다. 한 열흘 전에 저희 롯데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니까요.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LTEP 진단을 보는데 요거는 직무적합 진단은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진행을 하고요. 면접 전형 거쳐서 내년 2월에 인턴십 하시고 최종 면접 통해서 입사를 하시는 일정입니다. 스펙테클은 A그레이드 신입사원과 인턴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A그레이드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인턴십을 거치지 않고 바로 20년 1월에 입사하는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 접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그레이드는 제과, 정보통신이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고 1월 달에 입사하시고요. 나머지는 인턴으로 해서 7월에 입사하는 스케줄입니다.
프로세스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스펙테클 전형에서 과제 제출하실 때 정말 스펙 정보는 절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에 대해서 적으시면 제가 심사를 같이 관여를 해서 하거든요. 전부 다 제외를 시킵니다. 네. 이름이 보이면 제외, 연락처 보이면 제외, 학교명 보이면 제외, 다 제외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과제심사위원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들어가면 안 되고, 연락처 들어가면 안 되고, 학교, 근무했던 회사명, 인턴했던 회사명, 수상했던 회사명, 그 다음에 공모전을 주최했던 회사명, 이런 것처럼 회사명 자체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넣어야 된다, 꼭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땡땡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땡땡 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수상한 바 있다,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수상을 한 바 있다라는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과제 제출물 내에 이름, 전화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정말로.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파일을 제출을 하라고 할 때 파일명을 이름, 전화번호로 달라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고유값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대신에 제출물 안에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파일명은 그대로 이름, 연락처를 쓰시되 그 제출 내용물 안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각 회사에 이런 파일들이 넘어갈 때도 파일명은 전부 다 암호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펙에 대해서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보니까 학교 계정에 메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스펙을 노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텍스트로는 스펙에 대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 사진상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학교, 회사 등이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접수가 끝나고 만약 합격을 하시면 이제 면접 전형에 들어가실 텐데요. 사별로 면접은 유형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룹사 공통적으로 당일 주제 PT는 무조건 다 진행합니다. 요거는 당일의 PT 문제를 드리고 준비 시간 일정 부분 드리고 그다음 바로 PT 면접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당일날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실력자분들이 변별이 좀 잘 되는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준비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인데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코딩 실습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코딩 실습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합격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인턴십이겠죠. 인턴십은 총 8주간 진행됩니다. 각 부서에 배치된 다음에 직접적인 코칭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인턴 사원분들하고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 70% 이상은 합격을 무조건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몇 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 70% 이상은 롯데 가족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인턴, 스펙테클 인턴 전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롯데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생각하셨던 롯데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회사의 성장과 그 성장 속에서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롯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산 증인이 저이고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상희 책임님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의 내용을 너무나 충실히 모두 답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다 만족이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본다면 이제 롯데그룹 인사팀에서는 이제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지나 다양한 부분에서 애쓰시고 계신데요. 근로 환경 말고 인사팀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뭐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 우수인재 중에서도 정말 그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처음부터 양성을 하고 실제 채용을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특정 단과대학 과의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무 특강도 해드리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많은 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인재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복지 그리고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복지가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칼퇴라는 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한상희 책임분께서도 칼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칼퇴라는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리고 회사에 여유가 있고 또 인력이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는데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